이제 우리는 제6주차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강의를 듣다가 혹시 어려운 개념이나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메모를 해 주셨다가 저의 카페, 하기동네 카페에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곳에 여러분이 궁금한 것, 또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인간의 자유라는 그런 앞 시간에서 논의해서 합리적인 모델과 기계론적 모델, 이 두 모델들을 앞 시간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모델로서 낭만주의 모델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곳은 교재 150쪽에서 154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시작을 하면서 저자 홈즈는 이 모델은 앞에 두 모델을 배격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의 모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합리주의적 모델은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너무 엄밀한 원칙을 제공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반면에 기계론적 모델은 생명이 없는 아주 삭막하고 메마른 환경, 분위기,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자유는 결정론적 연쇄와 같은 그런 연결고리와 같아서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이성만이 자유를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정신에 매우 고요한 것이고, 모든 자연을 통해 나타나는 내적 창의력의 생동성 혹은 생동감이 내재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와 생동감, 이 두 가지 요소는 분리할 수 없고 함께 가는 두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저자 아더 홈즈는 이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기 낭만주의자인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의 콜리지의 중심적인 사상이 인간을 낭만주의로 이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는 굉장히 오래된 인물입니다. 1772년에서 1834년까지 살았던 분이신데, 영국인이고 영국 시인이고 문학 비평가이고 또 철학자 및 신학자입니다. 그에게 잘 알려져 있는 친구 한 분이 계셨는데, 그의 친구가 윌리엄 워즈월트라고 하는 그 시인입니다. 함께 영국의 낭만주의 운동의 창시자이고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의 낭만주의적 중심 이론이 많은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 낭만주의적 모델에서 이제 중요한 초기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미국의 유명한 랄프 월도 에머슨, 많이 들어봤죠? 에머슨이 말했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 사람과 함께 미국의 일종의 초월주의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초월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를 좀 극복하고 초국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초월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초월주의는 소위 청교도 시대, 미국의 청교도 초창기 청교도 시대의 신중심의 그런 사상에 반대해서 하버드 대학의 출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장했던 그런 개념이 초월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우리가 오늘 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도 왈프 월도 에머슨과 같이 미국 초월주의에 영향을 받은 인물로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 그 건강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또 알려져 있고요. 이 콜리지가 그러면 가르쳐 주는 것은 뭔가? 콜리지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생동성 또는 생동감이 전포괄적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포괄적인 정신은 생명의 일종입니다. 인간은 수동적이거나 죽은 존재가 아니고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동적인 불활성,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물질이라든지 기계적인 원인들과는 다른 어떤 능력이고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생명의 최고 발전적 표현이 다름 아닌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낭만주의적 모델이 이해하는 것은 인간은 창의적 에너지를 가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창의적 에너지를 가진 자유, 이것이 인간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의적 에너지를 가진 인간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특징으로 아마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자유란 인간 정신의 고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개념이죠. 인간이라고 할 때 그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자유를 빼고는 인간을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인간은 또한 상상할 수도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속박당하거나 억압당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인간은 비기계론적 인격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닌 어떤 존재?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존재는 기계적으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특징은 목적론적 인격주의에 의해서 또 이해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인격은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151쪽에서 저자는 신학자 라인 홀드니버를 언급하고 있고, 그가 한 말을 조금 인용하고 있는데, 자유는 형식과 생동성의 조화를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자유는 질서를 부여하고 사람의 선택을 결정하며 목적 추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낭만주의적 모델은 인간을 단순히 기계나 이성으로 보지 않고 생명의 생동감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서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목적을 설정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움직여가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인간 이해에서 아마 우리가 많이 이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이 낭만주의적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낭만주의 모델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면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래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이 기계도 아니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게 느낌과 정서, 감정 뭐 이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낭만주의적 모델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많은 부분에서 좀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낭만주의적 모델도 아더 홈즈가 나중에 지적하듯이 문제가 많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 모델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텐데, 이 네 번째 모델이 변정법적 모델입니다. 우리 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하신 여러분에게는 이런 용어들이 조금 생소하고 낯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정법적이라고 하는 이런 말, 지난 우리 5주차 강의에서 제가 해겔을 조금 언급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해겔의 정반합, 태제, 반태제, 신터시스, 종합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 변정관계를 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5주차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 이제 여기에 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두 부류의 휴머니즘 혹은 인본주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부류의 휴머니즘을 우리가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이고 또 하나는 마르크스적 휴머니즘인데 이 두 휴머니즘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변정법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정법적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 5주차에도 언급이 되었지만은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거기에서는 조금 더 깊게 장폴 사르트르에 대해서 언급은 제가 하지 않고 좀 비상적으로 좀 설명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재 151쪽 마지막 줄에 보면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자체인 것은 그가 될 수 있는 것에 대립한다. 조금 어렵죠. 이미 그 자체인 것은 그가 될 수 있는 것에 대립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이미 그 자체로 있는 것,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과 그가 앞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 말은 원래 인간을 정의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과 또 그가 무언가를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런 걸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인간은 이미 그 자체로 있는 존재로서 이야기를 할 때 사르트르는 우리 교재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즉자적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가 될 수 있는 존재는 대자적 존재로 사르트르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자적 존재라고 할 때 그 영어에서는 being in itself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로 태어난 거죠. 조선시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대체로 이제 백정으로 태어났다든지 어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든지 또 제3세계에 태어났다든지 이렇게 태어나는 그 존재를 being in itself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의 존재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자적 존재라고 할 때 영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being for itself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한 부정을 하고 반대로 생각을 해서 무언가 현실을 초극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위 대자적 존재, 대립하는 존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주어진 채로 맹목적으로 자신의 현재를 수용하면서 사는 것에 대립하고 대항하고 또 저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현실에 어쩌면 맞서
싸우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저는 이 사르트르의 인간을 조금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잡힌 나가 있고 잡으려는 나로 제가 좀 구분을 하고, 잡힌 나는 또 다른 나를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환경에 불편하고 또 불만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무언가의 희망적 욕구가 아마 우리의 내면 속에 분출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나를 부정하고 나와 대립하여 부단히 싸워야 합니다. 이런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맹목적으로 수동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순응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나, 현재 나와 대립하여 더 나은 나를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을 우리는 변정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항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종합하고 파괴하고 종합하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변정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르트르의 말을 좀 좋아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도 152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란 절대적이고 온갖 종류의 구조와 한계를 초월하는 두려워할 만한 책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르트르의 이 말이 우리의 한계, 현재의 우리의 처지, 현재 상태를 부정하는 책임적 자유와 동시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하는 초월적 혹은 현실을 초곡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유를 가진 그런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도 홈즈는 현대 철학에서 본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의 책을 보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한 부분을 그가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는 인간의 실패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갖는 내용은 앞부분에 대한 이 네 가지 모델을 설명을 하고 그 모델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우리 구체적으로 제가 취급을 하지 않을 텐데 몇 가지로 종합을 하고 이 강의를 조금 마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도 홈즈가 인간의 실패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창의성을 가진 인간 존재라고 해도 그는 오류가 항상 있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을 뒷부분에서 그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히틀러와 같은 사람도 인간이 가진 자유에 의해서 타인을 억압하고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에게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자유 행사가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도 홈즈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도 홈즈는 현대 철학에서 살펴본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책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나가는 말에서 셰익스피어의 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셰익스피어의 시가 인간의 실패를 아주 잘 지적해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림으로써 제 6주차 강의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은 항상 어리석은 자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길을 밝혀줍니다. 꺼져라, 꺼져라. 잠시 동안의 밝음이여. 삶이란 흔들리는 그림자. 무대 위에서 잠시 동안 우쭐거리며 떠들어대지만 그 이후에는 그 누구도 알아주는 이 없는 가련한 배우. 그것은 백치가 짓거린 한마당의 이야기. 소리와 정열이 가득하지만 아무 뜻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셰익스피어의 시이긴 한데 참 우리의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허망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명한지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최고의 통치할 최고의 목적도 최고의 선도 존재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유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목적을 맡기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6차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